우리 반도체 시장에 봄은 올까요? 라는 질문을 또 지난주부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당장 GTC 2025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반도체 관련한 섹터에 추세 전환을 일으킬까 그런 궁금증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쪽에 관한 또 이슈들도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연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들 좀 보였는데 GTC 2025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들이 아직 명확하게 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19일 새벽 2시죠. 여기서 젠슨한 CEO의 어떤 기조연설 여기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되거나 여기 나오는 메시지들이 상당수 지금 AI 모멘텀을 다시 한번 좀 생성시키거나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어떤 반도체 섹터의 어떤 흐름들, 특히나 업황의 개선 기대감들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소식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심을 좀 완화시켰던 부분들, 특히나 외인의 수급이 가미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들. 오늘 보합에서 전일 종가에서 좀 마감을 좀 했지만 그래도 오늘 견조했던 수급들 좀 감안을 해보면 당분간 해당되는 수급의 연속 성과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추세는 좀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저희가 밤 새벽 2시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엔비디아 젠슨한 기조연설이 대략 한 2시간 정도 퍼포먼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키워드로 부각된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AI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들. 물론 좀 차세대 AI 칩인 블랙엘 다음에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루빈에 관련된 전략들도 좀 나오긴 할 텐데 AI라든가 지금 자율주행에 좀 접목시키거나 로봇이라든가 양자 컴퓨팅 모두 다 공통적인 부분들은 AI 칩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전략으로 제시가 좀 될 것인가, 활용도를 얼마만큼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방향성을 좀 확인할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특히나 로봇의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GTC 2025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이미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날의 경우에는 퀀텀 데이가 있죠.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그동안 30년간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좀 냈던 젠슨항 CEO가 여기서는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해당 기술을 얼마만큼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차세대 AI 칩에 대한 출시 일정이라든가 사양 스펙들이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GTC 2024의 경우에는 블랙엘 관련된 메시지가 좀 나왔고 이 부분이 실제 양산과 좀 맞물리면서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성장 기조에 대한 그리고 해당된 물량이 확장되는 그런 기조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가 예고된 하반기 출시로 좀 예고가 좀 되고 있어요. 울트라가 얼마만큼에 대한 시장 성과를 좀 입증해낼 수 있을지 내지는 새로운 스펙이라든가 적용처, 그다음에 수요의 어떤 범위들 같은 그런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2026년도 양산을 좀 목표로 했던 HBM4라는 이 새로운 차세대 6세대 칩이죠. 이 부분에 대한 칩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루빈의 출시 일정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개발 현황, 성과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AI 모멘텀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한 밸류체인 종목들의 충분한 어떤 반등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키워드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차세대 GPU에 관한 이야기들, 또 양자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들, 또 엔비디아 측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역시도 시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오늘 시장에서는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이미 모멘텀은 받아가는 느낌인데
제가 또 이런 상상을 네. 좀 해봤어요. 젠슨항이 또 상용화가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직격탄을 맞진 않을까. 그런 상상은 쓸데없는 상상일까요? 퀀텀 내 잔치상을 열어놓고 잔치상을 발로 차는 꼴이 나오진 않을 네.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최악의 상황일 텐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제 섹터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의 연속 성과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퀀텀 데이가 좀 개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반등 포인트는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저는 양자 컴퓨터 내지는 양자 암호 기술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개발 성과라든가 전략들이 구체화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이 적용이 돼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명확한 수혜주라는 부분들보다는 테마성으로는 좀 많이 움직여지는 부분들에 관련된 수급 변동을 일부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양자 암호 기술이 좀 더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SK텔레콤의 경우에도 양자 암호원 모듈원 칩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인증을 좀 획득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도 해서 뭐 우리넷이라는 이 중소형주죠. 이 종목 역시도 양자 암호 기술과 관련된 이 향후에 뭐 국채까지 수행 이후에 국가정보원 뭐 인증 과정을 좀 득했던 그런 기술 사례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향후에 어떤 고도화 관점에서는 양자 암호원 기술이 국내에서는 조금 더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쪽 한번 짚어봤다면 또 추가적으로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루빈에 관한 단서를 좀 기다리고 있고 기조 연설에서 특히나 그리고 이제 울트라 블랙엘에 관해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런 또 차세대 GPU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내세운다라고 해서 그게 AI 반도체 칩에 관한 수요를 이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블랙엘의 양산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차세대 칩 지금 블랙엘 칩에는 HBM3 모델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HBM3 12단부터는 블랙엘 울트라에 좀 탑재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다음에 6세대 AI 칩은 HBM4죠. 이게 루빈에 좀 적용이 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개발 경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메모리 3사 중에서 시장을 뭐 독보적으로 좀 선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총량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지금 고대역 부분에서에 대한 고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기 때문에 HBM3 전략이 SKB에서 좀 밀렸다면 HBM4의 전략들을 얼마만큼 동등하고 대등하게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뭐 로직 다이 설계 부분에서 강점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 HBM4의 이 기술 구현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좀 동등한 수준까지 좀 구현이 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가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루빈 출시가 더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점이 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좀 있겠고 종합적으로는 차세대 칩이 시장의 어떤 확장성 관점에 특히나 뭐 데이터 센터에 관한 공급량들이 신규 칩에 관련된 수요가 다시금 더 이어지거나 확장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AI 모멘텀들이 더 연속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거품론이라든가 고가 논란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명분이 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의 울트라라든가 루빈에 관련된 출시 전략이라든가 공개된 상용화 일정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의 GTC 2025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납품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은 이미 시장에 나오고는 있죠.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납품을 했다라는 발언이 있을지가 또 궁금한 관심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GTC 2025에서 나올지 아니면 바로 그 다음 날 있는 주총에서 나올지 네.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지난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네. 공급하는 거냐, 퀄테스트 승인 받은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식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시원하지 않아요. 외신에서는 일부 공급을 하고 있다,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우리 얼마만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좀 혼선이 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HBM3 8단 모델의 경우에는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SK 하이닉스처럼 많은 양을 정상적인 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좀 승인받았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점유율 관점에서 크게 좀 가져가기보다는 일부 수요량들에 관련된 공급 물량들을 어느 정도 맞춰가진 선에서에 대한 공급은 현재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명확할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가 만족할 만한 양산 품질을 삼성전자가 좀 득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제슨왕 CEO가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좀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퀄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자꾸만 HBM3에 관련된 전략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동문서답하죠. HBM4를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실 뭐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좀 답답할 텐데, 이번에 주총에서는 조금 시원한 좀 답변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총이 참고로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대부분 삼성전자 주주이실 것 같은데 저도 주주이고, 자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주총에서라도 이 납품에 관해서 정말 명확한 사실화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제공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이번 GTC 2025에는 삼성전자 경영진도 대거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주요한 컨퍼런스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LG톡도 잠깐 짚어볼 네. 수 있을까요? LG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스텔스 이 방향성들이 좀 다르죠. 지금 LG전자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뭐 로봇 사업도 좀 될 수가 있겠고, 전장 부분, 자율주행, 이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성과인데, 일단 뭐 삼성의 어떤 그룹사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에 대비해서 LG가 크게 좀 가치 평가를 좀 받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적이 일부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전략들이 시장의 어떤 관심도를 좀 집중시키기에는 좀 소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전장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여기 더해서 뭐 AI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뭐 가전 부분에 관련된 성과들, 그다음에 뭐 공조 시스템과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개별적인 어떤 확장 기조들은 올해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좀 많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향 세트 수요가 1월과 2월부터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기조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세트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 섹터와 조금 IT 그리고 전자 수요들은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좀 크게 좀 개선될 수 있고, 하반기 오히려 실적에 대한 확장 기조가 일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